자, 생태계 평형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요거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먹이 관계와 생태 피라미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먹이 사슬이란 말 옛날부터 들어봤을 거야. 그치? 먹고 먹히는 관계를 사슬처럼 만들어 놓은 걸 먹이 사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사슬들이 얽혀서 복잡한 그물 형태로 나타내는 걸 먹이 그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 보시면 생태계에서의 에너지의 흐름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일단 생산자가 광합성을 통해서 생태계로 끌고 들어옵니다. 그럼 이거를 초식동물이 뜯어먹고 육식동물이 뜯어먹으면서 유기물의 형태로 생태계를 이동을 해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생태계에서 태양의 빛에너지는 생산자에 의해서 유기물의 밑줄, 화학에너지의 형태로 전환이 되고요. 이러한 화학에너지가 먹이사슬, 뜯겨 먹히는 관계에 따라서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유기물에 저장된 에너지는 각 영양 단계에서 생명활동을 하는 데 쓰이거나 열에너지의 형태로 방출되고요. 나머지 일부만 상위 영양 단계로 전달되기 때문에 밑줄,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전체 에너지 양은 줄어들 수밖에 없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좀 이따가 그래프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자, 태양의 빛 에너지가 지구로 오잖아. 그치? 그럼 이거를 생산자가 광합성을 통해서 최초로 생태계로 가지고 와요. 그럼 이 친구가 가지고 와가지고 일부는 열 에너지로 빠져나갈 거고 일부는 자기가 쓸 거고요. 일부는 1차 소비자한테 뜯겨 먹힐 거고 일부는 죽어가지고 사체나 배설물로 분해자한테 갈 겁니다. 그러면 이 1차 소비자는 생산자가 만들어 놓은 에너지의 일부를 뜯어 먹어가지고 그걸 쓰면서 열에너지로 방출, 쓰다가 죽어갖고 분해자한테 전달, 2차 소비자한테 뜯겨 먹히게 되고요. 2차 소비자는 1차 소비자한테 뜯어먹은 에너지를 가지고 열에너지로 방출, 죽으면서 사체나 배설물로 가면서 분해자가 최종적으로 열을 방출하게 됩니다. 요거 숫자 계산하는 거 한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시험 때 조금 자세하게 할 거고, 여러분들은 지금 일단 여기서 뭘 알아두셔야 되냐면 봐봐요. 생산자가 가지고 온 에너지의 일부를 1차 소비자가 뜯어먹고 살죠. 그리고 1차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일부를 2차 소비자가 뜯어먹고 살지. 즉 얘의 일부를 얘의 일부를 얘가 뜯어먹기 때문에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내 몸에 축적하고 있는 에너지의 양은 점점 어떻게 돼야 돼?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거기 읽어보시면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적 요소와 비생물적 요소 사이에는 물질과 에너지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 물질 같은 경우는 대기, 물, 토양 등 환경에 있던 무기물이 생산자에 의해서 유기물로 전환되고 유기물이 분해자에 의해서 다시 무기물로 전환되면서 밑줄, 생물과 환경 사이를 순환을 하게 됩니다. 형태만 바꿔가면서 순환을 하지만 에너지 같은 경우를 보시면 먹이사슬을 통해서 한 방향으로만 쭉 이동하다가 결국 지구 바깥으로 다 빠져나가 버려요. 그렇다는 건 에너지는 순환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먹이사슬을 따라서 한 방향으로 흐르다가 생태계 바깥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생태계가 유지되려면 밑줄, 태양으로부터 빛에너지가 계속 공급되어야 생태계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생산자가 계속 양분을 만들어줘야 이걸 가지고 나머지 친구들이 살 수 있다는 소리가 돼요.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생태 피라미드라고 되어 있죠. 그죠?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위로 올라갈수록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전체 에너지 양 줄어들게 되고요. 개체수도 당연하죠. 위로 올라갈수록 줄어들어야 생태계가 유지가 됩니다. 생체량이라고 하는 건 그 생물체가 가지고 있는 전체 몸무게의 합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종이 가지고 있는 몸무게의 합도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생태 피라미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조금 더 봐야 될 게 뭐냐면 앞에 봐봐요. 가끔씩 이런 거 물어봐요. 자,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이 얼마니?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이라는 건 뭐냐면 내 먹이가 되는 친구한테서부터 내가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뜯어왔느냐, 이걸 에너지 효율이라 그래요. 그럼 봐봐,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얼마냐? 얘의 먹이인 생산자가 2810만큼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그 중에 얼마를 뜯어왔어? 3368을 가지고 왔지. 이게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이에요. 그러면 2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어떻게 되겠어? 얘의 먹인 1차 소비자가 3368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얼마를 뜯어왔습니까? 383을 갖고 왔으니까 이게 2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이 됩니다. 그러면 3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은 얘의 먹인 2차 소비자가
383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지만 그 중에 21만큼을 갖고 왔죠. 요걸 우리가 3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가시죠?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계산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상위 영양 단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 효율은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봐봐, 내가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내 먹이가 되는 친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양이 점점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그럼 내가 거기서 에너지를 최대한 뽑아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럼 여기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생산자에서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먹고 먹히는 관계, 이거 뭐야? 먹이 사슬이고요. 이러한 사슬이 여러 개 얽혀 있는 걸 뭐라 그래? 먹이 그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태양이 가지고 있는 빛에너지가 화학에너지로 전환돼서 먹이 사슬을 따라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하고요. 이때 요런 걸 우리가 상위 영양 단계로 쌓아 올린 걸 에너지 피라미드 혹은 생체 피라미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피라미드의 형태는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형태를 보이더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거기 밑에 보시면 1번에 있다, 그지? 그림은 어떤 안정된 생태계에서의 먹이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자, 벼 제일 밑에 있죠. 얘 당연히 뭐야? 생산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중요해요. 쥐를 보면 벼를 갉아먹잖아. 1차 소비자예요. 근데 얘는 메뚜기도 뜯어먹죠. 메뚜기가 1차 소비자이기 때문에 얘를 뜯어먹으면서 2차 소비자도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다음 3번. 매와 늑대는 그렇죠. 최종 소비자 되는 거 맞고요. 토끼가 사라지면 늑대가 사라지니? 아니죠. 늑대는 쥐 먹으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생물종은 하나의 먹이 사슬에만? 아니죠. 여러 개의 먹이 사슬과 연결될 수 있어요. 괜찮나요? 그 다음 2번. 자, 생산자는 빛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전환하면서 유기물에 전환하는 거 맞습니다. 생산자가 가진 에너지는 생산자가 생명활동하는데 모두 사용되는 건? 아니에요. 왜? 일부는 1차 소비자한테 뜯겨먹히고 내가 갖고 있다가 죽으면 사체나 배설물이 되면서 분해자한테도 가잖아. 그렇기 때문에 모두 생명활동하는데 다 쓴다면 틀립니다. 3번. 에너지는 유기물의 형태로 상위에서 맞습니다. 4번.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전달되는 에너지양 늘어난다 그래서 줄어든다 그랬어. 줄어든다 그랬어요. 그죠? 내 먹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양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나타내는 거 아까도 봤던 것처럼 여기는 에너지, 개체수, 생체량 이런 친구들이 이런 피라미드의 형태를 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습니까? 자, 그리고 거기 뒤에 넘겨보세요. 이게 진짜 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별표 개 쳐놓으세요. 이거 무조건 진짜 개 중요해요. 이거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거 진짜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볼게요. 자, 태양의 빛에너지로부터 내가 생산자가 2810만큼의 에너지를 생태계로 끌어들여왔어. 그 중에 일부는 자기가 쓰면서 세포호흡을 통해서 열에너지의 형태로 빠져나가고요. 일부가 죽어가지고 낙엽이나 죽어가지고 4592가 분해자한테 갑니다. 그 다음에 일부가 1차 소비자한테 뜯겨먹히게 돼요.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중에 일부가 호흡하는데 쓰고 사체로 나가고 2차한테 가고 2차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일부가 호흡으로 나가고 사체나 배설물이 되고 3차한테 나가고 3차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일부가 호흡이나 사체 배설물로 나가게 됩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 보면은 A, B, C, D가 지금 비워져 있죠. 이거를 채우는 걸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일단 지금 보시면 봐봐. 내가 분해자가 지금 전체적으로 가지고 온 에너지량이 얼마래? 5399지. 그럼 봐봐. 여기 화살표를 잘 보시면 이 5399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얘네들한테서 온 에너지 다 합친 걸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얘를 구하려면 얘에서 뭘 빼면 돼? 이거를 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거기 숫자 얼마 나오냐? 거기 D가 얼마래? 귀찮은데. D가 얼마야? 안 나오나요? 아이씨, 계산해야 되겠네. 그럼 계산 한번 해봅시다. 5399니까 4599 더하기 650이 얼마예요 이거? 3, 4, 2, 5인가요? 네. 그죠? 그 다음에 105는 8, 4, 3, 5인가요? 그러면 5348 빼주면 얼마 나와? 51이 나오겠다, 그지? 맞나요? 그러면 내가 사체나 배설물 쪽으로 한 게 얼마? 51이 나오겠죠? 그럼 봐봐. 3차 소비자 같은 경우는 자기가 뜯겨먹힐 일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호흡으로 나가고 사체나 배설물로 나간 요 두 개를 더한 값이 얘가 몸속에 지근이고 있는 에너지가 되겠죠. 얼마가 될까요? 128이 나옵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2차 소비자의 에너지가 얼마인지도 나와요. 얘가 갖고 있던 것 중에 호흡으로 272가 나왔지. 사체나 배설물로 105가 나왔죠. 그 다음에 얘한테 뜯겨먹힌 게 얼마래? 128이라며. 그러면 요 세 개 더한 게 2차 소비자가 갖고 있었던 에너지 B가 나오겠지. 그러면 272 더하기 128 더하기 105를 하면 2차 소비자의 에너지 양이 튀어나오겠죠. 맞나요? 그러면 요렇게 튀어나온 거 가지고 1차 소비자가 갖고 있었던 에너지 양도 나오겠죠. 그죠? 요거랑 요거랑 요거 더하면 A가 나올 거 아니야. 이해갑니까? 이런 식으로 각 영양 단계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랑 비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 내가 호흡으로 빠져나가고 분해자의 호흡으로 빠져나간 이 열들 다 더한 숫자가 얼마 나온대? 2810이 나온대지. 이거 누구랑 같아요? 생산자가 처음 생태계로 끌어온 에너지랑 어때? 같지. 그럼 봐봐. 생산자가 처음 가지고 온 에너지는 결국 최종적으로 다 뭘로 변한다? 열 에너지의 형태로 우주로 방출되는구나 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들 무조건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괜찮아요? 자,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쉬워요. 자, 여기 계속 읽어보시면 먹이관계와 개체수의 변동이라고 돼 있는데 군집을 구성하는 개체수 사이의 먹이관계는 각 개체군의 개체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포식과 피식 한번 볼게요. 앞에 봐봐. 포식은 뜯어먹는 놈이야. 피식은 뜯겨 먹히는 놈이야. 그럼 예를 들어 볼게. 오도건이가 피식자고 내가 포식자야. 그럼 봐봐. 갑자기 얘네 종족이 짝짓기를 개 열심히 했나봐. 갑자기 종족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 그러면 내 입장에서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좋지. 그럼 내가 막 얘를 뜯어먹어서 나도 개체수가 어떻게 되겠어? 증가하겠지. 그럼 봐봐. 내 개체수가 증가하면 오도건이는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개체수가 어떻게 되겠어? 줄어들지. 그럼 난 기분이 좋아 안 좋아? 그럼 내 개체수 어떻게 되겠어? 내가 줄어들면 내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좋죠. 개체수 어떻게 되겠어? 그럼 난 개체수가 그럼 올라가니까 얘도 다시 떨어지고 나는 떨어지겠지. 즉 피식자의 그래프를 포식자가 뒤늦게 따라가는 형태로 가게 돼요. 당연히 개체수는 누가 더 많아야 돼? 얘네가 더 많아야 돼. 이해가? 그래서 거기 그래프 보시면 내가 이렇게 그래프 보고 둘 중에 누가 포식자고 피식자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요 초록색 그래프가 높은 친구가 피식자, 낮은 친구가 포식자가 돼야 되고요. 봐봐요. 내가 피식자가 올라가니까 포식자가 뒤늦게 올라가지. 피식자가 내려가니까 포식자가 뒤늦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피식자의 그래프를 포식자가 따라가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밑에도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 옥수수를 메뚜기가 뜯어먹고 메뚜기를 쥐가 뜯어먹고 쥐를 뱀이 뜯어먹고 뱀을 매가 뜯어먹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쥐를 다 잡아 죽여버렸어. 그러면 뱀이 먹을 게 있어 없어? 그럼 뱀도 죽겠죠. 그럼 뱀이 죽으면 매도 죽겠지. 이해가? 즉 이렇게 먹이관계가 단순하면 어느 하나가 나가리가 됐을 때 나머지 친구들도 다 잡히는 수가 있어요. 근데 먹이관계가 복잡하면 내가 쥐가 죽더라도 다른 거 먹으면서 연명할 수가 있잖아. 즉 생태계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괜찮나요? 당연한 얘기하는 거고요. 요것도 마찬가지야. 자 봐봐요. 내가 2차 소비자야. 오도건이가 1차 소비자야. 그리고 저기 홍이 생산자야. 그럼 봐봐. 갑자기 오도건이네 종족이 개체수가 미친듯이 불어났어. 짝짓기를 열심히 했나봐. 그러면 얘네가 짝짓기를 해서 개체수가 불어나면 생산자인 홍은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왜? 자기를 뜯어먹는 애가 개체수가 늘어났으니까. 그럼 홍은 개체수가 어떻게 돼야 돼? 줄어들어야 돼. 반면에 오도건이를 뜯어먹고 사는 나는 기분이 어때? 좋죠. 개체수가 늘어납니다. 자 그럼 다시 오도건이 입장에서는 내가 개체수가 늘어날 때는 기분이 좋았는데 그랬더니 자기의 먹이는 개체수가 줄어들었고 자기의 천적은 개체수가 늘어났어요. 기분이가 좋아 안 좋아요? 안 좋죠. 개체수가 줄어들겠지. 그러면 다시 쟤는 개체수가 늘어나고 나는 감소하면서 다시 피라미드의 형태가 회복이 되겠죠. 이해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봐봐. 여기서 만약에 오도건이의 개체수가 100마리였대. 그러면 생태계가 박살난 다음에 다시 회복돼서 그래프의 형태가 이렇게 돌아왔을 때 오도건이의 개체수가 100마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거는 아닙니다. 왜냐면 봐봐. 피라미드의 형태가 돌아온 거지 개체수가 완전히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홍이 1000마리가 있었단 말이야.
내가 생태계가 깨지기 전에 1000마리였다고 생태계가 회복된 다음에 1000마리다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냥 그래프의 경향성만 돌아오더라 라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가요? 괜찮죠? 네, 뭐 요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것도 비슷한 내용인데 카이바브 고원에서 사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늑대 사냥을 허용한 이후 사슴과 늑대의 개체수라고 돼 있어요. 내가 처음에 늑대를 막 잡아 죽였을 때는 사슴 개체수가 처음엔 증가를 해.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사슴 개체수가 뚝뚝 떨어지고 있죠. 왜? 천적이 줄어든 대신에 얘네가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식물을 너무 많이 뜯어먹는 거야. 다 굶어 죽은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인간이 함부로 이렇게 개체수 조절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밑에 보시면 생태계 평화 중요한데 여러 가지 인간의 활동 같은 거에 의해서 평형이 깨지고 있고 여러 가지 보호를 해야 되더라. 여러분들이 도덕책에서 접한 내용들 그냥 나와 있는 게 끝입니다. 괜찮나요? 네, 그럼 여기까지 찬찬히 읽어보시고 거기 밑에 보시면 개념하기 문제 있다, 그지? 115쪽까지 한번 지금 풀어봅시다. 끝인가요? 네.